국내 포털 사이트의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경기 과정에서 중국 응원 댓글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범부처 TF가 꾸려집니다. 한덕수 총리가 긴급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의 여론 조작에 엄중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부결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대치 전국 속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후 상견례를 갖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주택을 2채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15만 명이 넘고 구매액은 100조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793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올가을 첫 한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해지겠고 산간 지역에는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송강호와 주윤발, 판빙빙 등 국내외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에는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한기가 남하하는 건데요. 낮 동안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조금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비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부터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찬 공기가 좋은 역할도 했는데요. 지난달 30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던 14호 태풍 고이누의 북상 진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강한 세력을 지닌 태풍 고이누는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타이완을 지나 중국 남쪽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첫 서리, 첫 얼음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은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 파주 기온이 영상 7도, 서울은 10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상 4도로 예상돼 강원 산간 고지대는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산간 지역에는 올해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쌀쌀한 날씨가 금요일까지 사흘가량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예년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딴청 피우기식 사과 요청 말고 민생 영수회담에 응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가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는 침묵한 채 영수회담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뜬금포 영수회담 제안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집중된 국민의 눈을 흐리고 여론을 희석시켜보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며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한 10분 몇 달 됐습니다. 대표회담을 하자 그러면 인생을 건의하는 것인지 도망으로 가시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하나도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 엿먹고 하니까 엿먹고 여야 당대표 만날 수 있는데요. 여야 당대표 만나서 대통령실을 능가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복지와 반대되는 합의를 할 수 있을까 보고 싶어요. 김기현 당대표께서 최소한 3명의 국무위원 후보 중에 몇 명이라도 부적격차로 지명 철회를 만들고 나오실 수 있다면 회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피하려고 합니까? 답 좀 하십시오. 답 좀 하십시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 지도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귀성의 해외여행에 서울을 떠나는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석 연휴 내내 정치권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입니다. 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사전투표는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를 챙기는 명절에도 김기현 대표는 추석 당일을 빼고 내내 강서구에 머물렀고 윤재욱 원내대표와 선대위 상임고문인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중진들도 힘을 더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갈 수 있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우리 전 당원들이 또 선거 캠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 사무실에서 오늘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연일 현역 의원의 지도부까지 총출동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민심도 강서에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닙니다.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강서 구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서울 강서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렇게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 이유는 뭘까? 바로 180일 정도 남은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화력을 쏟아부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내 어수선한 공기를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분위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권 내부 기밀을 폭로했다가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고요. 사면 복권되면서 재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보궐선거를 초래한 장본인이 다시 선거에 나왔다는 점이 옳지 못하다고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올인한 만큼 패배는 어느 곳에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을 두고 대결을 펼치는 첫 선거입니다. 총선,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상 결국 지지 정당이 분명하지 않은 무당층 또 중도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것과 관련해 범부처 TF를 꾸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외 세력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관련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과기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을 방지하는 범부처 TF를 서둘러 꾸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단은 지난 1일 열린 한국과 중국의 남자 축구 8강전 경기였습니다. 당시 국내 포털인 다음 등의 중국팀 응원 비율이 전체 91%에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서 다음과 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3,130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해외 세력이 가상 사설망을 악용해서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다음 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에 절반인 50%는 네덜란드를 그리고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처 TF를 신속히 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사안은 진보 보수나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면서 공론의 장인 건강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응원 댓글이지만 선거나 긴급 재난 혹은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가 계속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총리 긴급 지시에 앞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다음을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라고 규정한 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음해 자체조사와 주무부처 방통위의 진상조사, 국정원의 대공 의혹 점검 등이 필요하다며 댓글 국적 표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 포털 다음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향군인회를 만나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과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책임 있는 국가관과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사용 기도는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입장을 내고 북한이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4 남북 공동선언 16주년인 오늘 다시 평화로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14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결의에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남북 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갈수록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데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한 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살포 자제 요청이 사라졌습니다. 통일부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관련 입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이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선 여전히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새로 진용이 갖춰진 검찰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1년) 전 10월 29일 헬로윈으로 들뜬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로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달간의 수사 끝에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1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이 최근 새로 꾸려진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기록과 법리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까지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는 상태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청장의 상급자인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특수본에서 송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판도 장기화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됐던 관련자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태에서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법원 선고로 처벌을 받은 당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함께 살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금광동 아파트에서 50대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유튜브를 그만 보라며 휴대전화를 뺏어간 데 앙심을 품고 방에 함께 있던 아버지를 살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로 올라와 처음 만난 여중생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양재동 산책로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범행을 막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공급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전남의 한 우체국장이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우체국 금고에 있던 공금 1억 2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남 지역 우체국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오후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과 미얀마인 등 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났던 관광객이 많았던 만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태국 방콕 현지에 김기성 YTN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에 전해졌습니다. 방콕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방콕 시내 및 모든 쇼핑몰이나 그런 건물들에서는요, 지금 검문 검색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분위기는 참 애도에 차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태국으로 여행 떠난 한국 국민도 많았거든요. 사고가 난 쇼핑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까? 예, 어제 사고가 난 그 쇼핑몰은 시안 파라군이라는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데요. 그곳은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꼭 들르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태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총기를 이용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벌어졌었고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사고도 이전에 있었습니까?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총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관광을 하다가 현지인과 부딪혀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총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국이 현재 총기 소지할 수 있는 허용국입니까? 태국은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태국의 총기 소유는 법적으로 금지이지만 시장이나 이런 현지인들이 이제 몰려 있는 많이 그렇게 모여서 있는 시장들 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들 중에서도 현찰을 주면은 적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방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특히 범인이 14살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 수사에서 말을 한 게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경찰 수사의 그 결과는 나온 건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 추측 중에서는 예전에 일어났던 어린 아들이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 사건도 그러한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가 길었고요. 또 아직까지도 태국에 남아있는 한국 국민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관광지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국을 관광 오시는 우리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관광지를 다니시면서 방문하시면서 물건들을 구입하실 때 현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슨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에 현지 경찰이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현찰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 당했을 때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전해주시죠.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방콕에 태국에는 한인회도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회의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도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김기성 YTN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가스터디를 포함한 서울 강남의 빅3 입시 학원과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들이 수능 출제진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거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학원 중에는 메가스터디와 이 학원이 운영하는 출판 계열사를 비롯해 시대인재학원 운영사인 하이컨 씨, 그리고 대성학원 관련사와 종로학원의 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학 일타 강사인 현우진 씨와 수학 강사 정상모, 이창무 씨, 지리 강사 전성호 씨도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서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 일반 PC방과 달리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으로 분류되는 음식조리 PC방이 앞으로 유해업 중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전체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친 전체 진료비는 102조 4천여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4조 4천억 원이 늘어난 5조 7천억 원으로 1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했고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도 1조 6천억 원이 늘어난 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의 실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쿠팡의 로켓 배송에 맞서 지난 6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연회비 3만 원만 내면 캐시백에 더해 할인과 적립 혜택까지 제공하는 야심찬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한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증가에 그쳤고 영업 적자는 530억 원으로 적자 폭이 407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쿠팡은 2분기에 매출 7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9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지난해 3분기에 시작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쇼핑이 익숙해지며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일단 행동 패턴이 형성이 되면 잘 안 바꿔요. 코로나 2년의 기간은 굉장히 길다. 그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돼가지고 이마트의 위기감은 높아졌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마트 상품권을 지급하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고 사측은 정기 임원 인사를 앞당겨 단행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대표를 경질했습니다. 이마트는 체험형 매장을 도입해 손님을 모으고 통합 멤버십의 효과가 가시화하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안정화 전략으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은 한계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이 결국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오프라인 업체들과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들이 디지털 중심의 IT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주택을 2채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는 1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10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쓰였는데 이 중에는 수도권에서만 무려 800채 가까이 사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 보증 사고액은 올해 3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15만 명 정도가 100조 원이나 들여서 주택을 사들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주택을 2채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15만여 명으로 구매액은 99조 6천억 원에 이르러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50대 A씨로 인천 468채, 경기 181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무려 793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는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평균 매매 가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주택을 200채 이상 보유한 큰손도 전국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가진 주택만 전국에 3,919채입니다. 이 역시 인천에 있는 주택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82%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 249명도 1,078억 원을 들여 전국에 주택 825채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평균 주택 매매 가액은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10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투기성 구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 구매 자금 자체를 조달하기 어려워 불법 증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세금 보증 사고액은 크게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 사고액이 올해 3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허그가 자체 추산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 보증 사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보증 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 원입니다.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보다 3.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보증 사고로 인해 허그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 즉 대위 변제액은 3조 1,65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대위 변제액보다 3.4배로 증가한다는 예상입니다. 대위 변제액은 내년 2조 9,860억 원, 2025년 1조 7,26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18년 583억 원이었던 허그 대위 변제액은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지난해 9,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대위 변제액이 5년 사이에 54배로 폭증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오후 개막식과 함께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송강호, 주윤발, 판빙빙 등 국내외 스타들이 영화제를 빛내고 260여 편의 영화가 부산 곳곳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인사 문제로 촉발된 내홍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오후 개막식과 함께 무사히 닻을 올립니다. 먼저 공석인 집행위원장과 이사장을 대신해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송강호 배우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국내외 손님을 맞이합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지난해 양조위 배우에 이어 홍콩 주윤발 배우가 수상합니다.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윤발 주연의 3편의 영화를 선보이는데요. 신작인 원모어 찬스를 비롯해서 영웅본색, 와호장룡 이렇게 3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아 갈라 프레젠테이션에서 괴물을 선보이고 영화 노갸의 판빙빙 배우도 한국 관객을 만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에선 페스트 라이브즈와 드라마 파친코를 공동 연출한 저스틴 전 감독과 스티븐 연, 존조 배우가 오픈 토크에 참석합니다. 작품과 연기에 대해 배우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액터스 하우스에는 윤여정, 송중기, 한효주 배우가 참여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내부 갈등의 여파로 매년 300여 편 초청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개막작인 장건재 감독, 고화성, 주종혁 배우의 한국이 싫어서를 시작으로 269편의 영화가 부산 25개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최근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영화 특별기획과 함께 올해 초 세상을 떠난 고 윤정희 배우의 시가 이창동 감독의 스페셜 토크와 함께 상영되고 고 류이치 사카모토를 추모하는 특별 상연도 진행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올해의 배우상 등 시상식과 링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 상영을 마지막으로 열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미국에서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임시 예산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의 강경파가 민주당과 손잡고 같은 당 소속인 하원 의장을 축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하원의장 해임안이 통과되는 순간 본회의장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216대 208, 8표에 불과했던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은 민주당 전원의 찬성표에 힘입어 성공했습니다. 해임안을 주도한 맥게이츠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메카시 의장이 여야와 정부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공화당 내 반대가 많았던 임시 예산안을 민주당과 손잡고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Chaos is Speaker McCarthy. Chaos is somebody who we cannot trust with their word. Kevin McCarthy said something to all of us at one point or another that he didn't really mean and never intended to live up to. 공화당 주류는 메카시 의장을 적극 옹호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And I'm going to be extraordinarily proud of the person I fought for
the Speaker of the House, Kevin McCarthy. 민주당은 공화당 내전의 책임을 공화당 강경파들이 지게해야 한다며 해임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한 메카시 의장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We encourage our Republican colleagues who claim to be more traditional to break from the extremists. In the chaos, in the dysfunction, in the extremism. 메카시 의장은 역사적 오명을 쓰게 돼 불운하다고 느낀다면서도 셧다운을 막기 위한 타협안을 낸 데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 is my job. I do not regret negotiating. Our government is designed to find compromise. 백악관은 임시 예산안에서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서둘러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장 해임 사태로 당분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공화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세지고 여야 간 신뢰가 깨지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더 힘들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만큼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그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피해 방지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남부 도시의 풋볼 클럽에 주로 은퇴자들인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전문가들로부터 온라인 사기를 구분해내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 피해에서부터 원격 조정 앱을 통한 피싱 피해, 사랑을 믿기로 한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 사기 피해 예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I nearly opened my laptop and then it looked like different. It's not familiar to me, so I closed my laptop straight away. And my daughter said, "Dad, that is scammer. Stop." I'm worried for a lot of people who may be as not computer literate as I am. 이 지역 풋볼 클럽과 은행이 공동으로 이런 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re finding lots of people hit by scams these days, so we really wanted to educate our customers and the community on what scams are out there and what they can do to protect themselves. 지난해 호주 전체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피해는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나선 전문가들은 온라인 활동 중 의심나면 일단 멈추고 확인을 한 뒤 신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모건 주립대에서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 볼티모어 배너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4명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부근 메스트레 지역 고가도로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 45분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추락해 모두 21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치아 당국은 이번 사고로 최소 2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인 5명, 독일인 1명, 버스 운전기사인 이탈리아인 등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62년 이후 멕시코에서 실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11만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내무부 국가실종자 등록부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1962년 1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멕시코 공식 실종자 수는 11만 1,540명으로 지난해 5월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년 4개월 만에 1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처음에 실종 신고됐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례는 빠져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역대 9월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신차 판매량이 6만 8,961대로 지난해 9월 5만 9,465대보다 16%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서 9월 3분기 총 판매량은 20만 5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깨끗한 공기까지 가을을 느끼기 참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2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은 차츰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경기 북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북부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으로 확대하겠고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지속 시간은 짧겠지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특히 중부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동안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 23도, 광주와 대전 24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모레는 9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첫 설이나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정도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